작년에 산 집이 8억이 올랐어요. 작년 7월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며칠 지나면 딱 1년 정도 되는데요. 1년 만에 실거래가 8억이 올랐어요. 호가는 지금 10억, 10억 오른 가격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. 이게 말이 되나 좀 싶어요. 그때 집 산 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운이 정말 좋았어요. 부동산은 이 타이밍, 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이 있기 전에 반드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게 뭔지는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그전에는 제가 집이 몇 채 있었어요. 근데 지금 그때랑 만약에 그때 집이 몇 채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했을 때 어떤 자산의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집을 지금 하나 서울에 상급지에 샀을 때랑 비교하면은 6억 정도의 자산 차이가 나더라고요. 여러 개 소유했을 때보다 지금의 시세 차익이 그 정도로 벌어졌어요. 대출 금액은 같아요. 갈아타고 나서 이 자산이 커지는 속도가 달라졌어요. 집값이 올라서 그때 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건 맞는데 기분은 좋긴 하죠. 근데 당장 저의 생활 패턴이 막 바뀌고 것도 없고 한 달 수입은 똑같으니까,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오른 아파트를 팔 것도 아니고 실거주를 하니까 기분만 좋아요. 기분 좋은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현재 지금도 가격이 폭등할 조짐을 보인다고 많이 하는데, 실제로 토어가가 풀리고 잠실에 사신 분들, 딱 풀렸을 때 사신 분들 지금 꽤 올랐을 거예요. 그런데 다시 토어가 규제가 생기니까 실거주 안 하는 사람들은 그쪽 집을 못 사는 거죠. 그래서 집값이 오르기 전에 살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미 많이 올라서 지켜봐라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. 지금 토어가 풀렸을 때 그때 사신 사람들은 그 전에 토어가 풀리면 바로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계셨을 거예요. 그렇지 않고 토어가 풀렸대, 어쩌지? 사야 되나?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나?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. 제가 영상 초반에 말한 그 운이 좋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요. 그게 뭐냐면 평소에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분위기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돼. 저도 이제 집을 사기 전에 그 동네를 몇 달 전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부동산의 분위기 같은 걸 많이 듣고 그랬어요. 그때도 가격이 엄청 싸지 않았어요. 최고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가 오르고 있을 때였어요. 지금처럼 막 폭등은 아니지만 오르고 있는 타이밍. 아마 저보다 더 먼저 그 동네를 왔다 갔다 하시고 임장 다니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 동네에 집을 샀을 거예요. 그분들은 다 기준을 세우고 있었을 거예요. 분위기를 모르고 그 동네 부동산 가서 예전 가격 듣고 좀 찾아보다 보면은 떨어졌다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전보다 좀 비싸졌네, 조금 더 지켜볼까,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. 상당히 많은 분들이. 근데 계속 관심을 갖고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가격, 내가 생각했던 가격이 되면은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집을 사는 거예요. 작년에 20억이었던 아파트가 15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7억 정도라고 해볼게요. 그 동네를 잘 알면은 이게 17억이 비싼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17억이다, 나 지금 계약을 한다,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에서 그 자리에서 그 집주인이 5천만 원을 올려요. 지금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앉은 자리에서 막 몇천만 원, 1억이 뛴다. 네, 그렇게 오르고 있는 단계라서. 그래도 기준이 있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. 근데 갑자기 올린 비용이 1억 이상이다, 올려달라고 하면 조금 힘들 수 있겠죠. 하루 사이에 5천만 원 올려도 협상을 해서 조금 더 깎아달라고 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. 5천만 원 올렸다 하더라도. 같은 아파트, 같은 평수도 금액이 다 달라요.
뭐 예를 들어 7층이랑 1층, 2층 가격이 다른 건 당연한 거죠. 당연한 건데 그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 10층은 10억이에요. 근데 7층은 뭐 9억 3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.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. 자, 그러면 이 잘 알고 그 동네를 아시는 분들은 왜 9억 3천이지? 예, 호기심을 갖고 부동산 가서 물어봐요. 그러면 인테리어가 좀 안 됐다. 뭐 옛날 그 집 그대로다. 아니면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뭐 그렇다. 여러 가지 뭐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좀 싸게 나온 거네. 바로 캐치를 하고 빠르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. 상급지는 좀 싸게 나온 것도 바로 계약을 못 해요. 막상 싸게 나와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, 뭐 내 아들이 안 된다고 한다. 우리 가족들이 안 된다고 한다. 더 받아야겠다.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해요. 왜냐면 오르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 동네 분위기를 모르면 갑자기 가격을 올리면 그냥, 안 돼. 나 호구로 보나? 마음을 접는 사람이 많아요. 이번에 정권 바뀌고 뭐 대출 규제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7월부터 금리 내려갈 텐데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. 자, 서울에 소호가 지역 말고 그 근처에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올라서 좀 지켜봐야 된다 말도 많고 참 어려워요. 자, 이때도 관심 지역 계속 지켜보고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살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서 문제. 신고가가 나오면 공포 심리 때문에 많이 좀 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부동산 대책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뭐가 나올지 좀 궁금하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. 자, 즐거움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